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어제 너무 많은 뉴스가 또 쏟아졌습니다. 그냥 대통령 선거 D-32일이기 때문에 차분히 선거 캠페인 취재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포천까지 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파기환송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마음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란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안 끝난다. 안 끝났다. 네. 사실은 언제 끝나냐. 예. 일단 1차 진압했고 2차 진압 중인데 네. 1차에서 2차 진압 사이가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은 법률가들이 이런 정치 비평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점은 뭐냐면 법은 항상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나와서 이거 뭐 기존의 관례로 봤을 때 법리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를 다 뒤집어 다. 지금 다 틀렸어요. 예, 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틀린 거야.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참 하루 전날 제가 뉴스아이킥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 파기환송 그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썼네. 쓴 걸 보니까 네. 저는 절차상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실은 뭐 대법원 내부의 그 전원 합의체 규칙도 다 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원래 전합체 한 달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전합체 하기 전에 열흘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기록이 오면 기록을 다 이렇게 정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6만 쪽 정도 되는 기록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심리를 넘어오고 소부 배정하고 그날 바로 전합체 넘기고 그리고 기일을 한 달에 2번 잡고 이런 절차가 대법원 내부 전합체 규정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6만 쪽을 어떻게 다 봅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결심한 거예요. 그냥 결심한 기록을 거예요. 보고 차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불가능해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비상계엄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니들이 윤석열을 날려? 그러면 대법원이 우리가 그럼 이재명을 날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저는 그것도 뭐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수 있어 실체 판단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속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심리불속행 기각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한다. 네. 한 줄짜리를 쓰는데도 보통 3개월이 걸려요. 최소한.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서 미치거든. 근데 어떻게 이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하느냐.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워온 거냐. 미국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미국 얘기하더라고요. 샤치 슈나이더의 그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또는 미국의 정당들이 왜 이렇게 극단화돼서 대중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자기들 표가 있으니까 예. 왜 대중을 신경 쓰지 않느냐. 특히 공화당 쪽 트럼프나 이런 쪽이. 왜냐하면 법관들이나 또는 장관들이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다가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지. 즉 국민들의 네. 절반은 주권을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법 관료들한테. 근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우리나라 기득권, 사법 카르텔, 법복 귀족들과 보수 기득권층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절반 이상 뺏어갖고 실은 그것이 물밑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네. 내란으로 인해서 진짜 눈에 다 드러났다. 즉 썰물 때가 되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내란 사태에서 소위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 보수 기득권층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는지가 다 나오는 거다 지금. 네. 잘 됐다. 다 나온 김에 부조지답들 다 잡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바인데 그 초반에 이게 일테면은 그 대법원의 주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소부에서 회의를 해서 해야죠. 전원 합의체로 올라오는 스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주도해서 직권으로 지금 이 말씀 주신 대로 규칙이나 뭐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어겨가면서 격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개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이러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럴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 기준이 통용될까? 그러니까 법원이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있어 없어 이거를 떠나서 네.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법률가들의 추정은 네. 저 기록 다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기록을 볼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건 안 받고 보지 않고 지금 보면 복부시잖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통상적으로 설명해 주신 바들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들이 사실심했어.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뒤집어 엎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네.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정한 거를 뒤집어 엎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사실 예. 판단을 하려고 하면 예. 어떻게 하냐면 뭐 체증 법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라든지 경험칙에 위반된다라고 네. 해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도 외양은 법리를 검토한 걸로 외양을 그러니까. 갖추거든요. 예. 근데 어제 그 판결 보도 자료 이렇게 보면 그냥 사실 판단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정말 김문기. 황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거짓말의 처벌 기준을 이제는 피고인이 아니라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그건 이제 된다. 말하면 고의를 추단하는 거예요. 고의를 예. 사실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 해야지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이전에 사실 이재명 전합체 판결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7년 전에 있었던 그때 확립된 2020년. 예. 그때 확립된 그 소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네. 법리도 다 뒤집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읍시장인가요? 관련해서 또 이 그 정치인의 당선 그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네.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것도 뒤집었어. 심지어는 그때 주심이 박성재였어요. 네. 예, 이번에 주심 소부에서 주심이었다가 전합체로 넘어가고 전합체에서 박영진? 예, 박영진. 예, 네. 예, 박성재래. 예. 하도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박영진 대법관. 예, 예. 그 자기 판단도 그냥 금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올리윤, 올리명, 예. 윤석열에게만 통용되는 구속 취소, 예. 이재명에게만 통용되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건들이 있는데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건들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이런 속도 자체가 대선 개입이다. 네. 화가 나는 건 사실은 이거를 너무 그 뻔뻔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막 해버리잖아. TV 생중계하고. 근데 여기 이제 판결 보도 자료에 보면 자기들도 이 속도가 되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선거 관련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해외에도 있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예로 듭니다. 연방법원 미국. 미국 연방법원 네. 엘고와 부시에서 근데 그 사건은 얼마나 갖다 댈 게 없으면 사람들 국민들 속이는 건데 국민들을 진짜 뭘로 아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재검표 사건이에요. 재검표 사건. 네. 당선자를 확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3, 4일 만에 결정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당선자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례도 없는 거를 자기들도 마음에 걸렸지. 네. 빠르게 이렇게 속도 자체가 대선 개입이기 때문에 네. 이 속도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사례가 될 수 없는 걸 갖다 끌어다 붙였다고.